시황의 해설자들, 오늘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시황 점검하고 히든밸류 종목도 발굴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전략 먼저 준비해봤는데 잠깐 시황이라고 한 게 항상 뉴스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까요. 어제 아시아 증시가 약했던 것은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간의 이제 갈등입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이 오래 있는 게 아니라 어제 밤에 도착했다 오늘 가기 때문에요. 이슈가 좀 사라질는지 어쨌든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시장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일단 시장은 뭐 크게 증시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긴 한데 저는 이게 또 새로운 불확실성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약간 우려감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어떤 이 전쟁 관련된 인플레이션 문제도 지금 잘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년도에 경기 침체의 어떤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거기에 또 미중 간에 또 새로운 긴장감이 또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거죠. 근데 또 이게 전쟁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또 새로운 우리에게 또 굉장히 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 그 교육국 1, 2위 국가가 미국 국가 간의 이제는 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제 그 보면 CATL이 미국의 수자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얘기도 나왔고, 좀 중국에서 대만 그 식품 수입 업체들의 어떤 수입을 다 전면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는 불확실성 요인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에서 항상 가장 좀 리스크한 부분을 보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내년도에 침체의 깊이와 길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최근에 6월장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던 거고요. 이건 또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보면 미국이 일단 어느 정도 안도랠리가 이미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금리 인상분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너무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던 이 시장 자체가 반등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면서, 그러니까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게 다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만 맞춰줘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은 나왔는데 과연 여기서 더 이 시장 자체가, 이 글로벌 시장 자체가 좀 안도랠리로 갈 수 있는, 지금 썸머랠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과연 그럴 수 있는 체력이 있는가 하는 건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우리가 최근에 어떤 반등장에서 수익이 난 종목들에 대해서는 너무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일단 챙길 수 있을 때 좀 챙기자. 아니 다 못 챙기더라도 일부라도 좀 챙기자. 그래 계속 체력을 만들어 놔야 또 시장이 변동성이 왔을 때 그걸 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뷰를 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물가가 좀 확실히 잡혀야지 이후에 스탠스를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어제 연준 위원들 세 분이 발언했는데 그 가운데 한 분도 누가 금리 내린다고 그랬어? 확실하게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 분이 표명을 했는데, 물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유가고요. 최근에 한 93달러 수준까지 지난번에 한 110달러 선에서 꽤 내려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펙 플러스 회의나 여러 영향들을 보면 대체적으로는 하향 안정화보다는 좀 더 오를 것이라는 시각이 또 많은 것도 같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증산을 할 만한 어떤 기대감은 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 정도만 유지만 해줘도 좋은 거고, 문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여름이 지나고 겨울에 이제 아무래도 수요가 이제 급등하게 되니까 특히나 자꾸 이상 기후에 대해서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또 얼마나 또 추워질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유가가 먼저 잡혀야 되는데, 사실 유가는 피크 치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된 수준, 물론 시장에서 얘기하는 안정화는 하향 안정화인데 그런 수준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중동 국가도 그동안에 좀 미국이라든지 어떤 주요국들 사이에서 큰 소리 못 내는 이런 상황에서 관련적으로 원자재 어떤 핵심 키를 들고 있는 이 중동 국가들이 과연 여기서 증설을 적극적으로 하면서까지 시장에 무슨 기대치를 좀 줄 수 있을까 하는 건 좀 약간 회의적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피크에 대한 우려, 피크는 이미 나온 거로 다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침체가 오면 이 원자재 값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그 컨센인데, 과연 침체가 옴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원자재 값이 그 이하까지 빠질 수 있겠는가는 역시나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어떤 이런 전쟁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또 새롭게 또 부각되고 있는 미중 간의 어떤 이 긴장감, 이런 것까지 좀 추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 얘기했고요. 기업 얘기, 종목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늘 히든 밸류 종목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일단 어려운 가운데 선방하면서 또 새로운 성장에 대한 섹터를 가지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 뭐 낙폭과대지만 성장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히든 밸류 종목 보기 전에 최근에 말씀하신 종목들 몇 종목 좀 점검해 주신다고요? 예, 사실 그 8월 장이 그 7월 CPI 관련된 어떤 이슈 말고는 특별하게 우리가 막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개별성 장세, 또 뭐 썸머랠리 이런 얘기가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뭐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은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물려도 들고 가면 다 먹는다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주가가 워낙 좋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이 하락장에서도 반등이 나오는 이런 장을 좀 이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좀 최근에 지난달에 좀 소개시켰던 종목들 잠깐 리뷰 말씀해드리자고 한다면은, 하이브는 사실은 좀 계속 그 지지부진하죠. 뭐 주가가 올랐다, 근데 뭐 이틀 만에 막 한 10% 이상도 올랐다가, 예. 뭐 최근에는 뭐 또 군대 문제 얘기가 나오면서 뭐 장중에 7%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런 6조 정도 되는 회사가 마치 몇천억짜리 회사처럼 그냥 아주 가볍게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팩트는 뭐냐면 이미 주가는 군대를 가는 거, 그리고 있죠. 해체 정도 수준까지도 이미 다 반영된 수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이브에서 새롭게 런칭되고 있는 그 아이돌 그룹, 여자 아이돌 그룹이라든지, 네. 최근에 그것 때문에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건 간에 BTS의 어떤 이런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그 새로운 그 유닛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좀 되게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주가 빠지는 건 뭐 시장에 뭐 저는 뭐 핑계라고 보고 있는데, BTS 뭐 J-Hope 솔로 앨범 나왔는데 판매량 저조하다, 그럼 다른 멤버들이 나와도 뭐 큰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됐건 간에 올해 군대 입대, 최근에 또 많이 빠진 게 또 국방부에서 BTS는 당연히 이제 입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입대한 이후에 뭐 공연 같은 건 자유롭게 해줄 수 있게 편의점 봐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 좀 생각한 말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런 거에 따라 많이 변동성이 있는데, 중요한 건요, 이 10월에 이미 이제 부산에서 국제 세계 엑스포 박람회 관련된 콘서트 잡혀 있고, 내년도 지금 계속 그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올해 군입대하는 부분, 그리고 계속 아마 또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게 군 면제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개편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팩트는 주가는 해체와 군대 간 수준까지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또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또 다시 또 단기적으로도 좀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주가 레벨 자체가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서 관심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CS 베어링은 뭐 말씀드리고 좀 주가가 올라오긴 했습니다. 뭐 제가 이제 목표가를 단기 목표가를 12,000원 정도 드리긴 했는데, 역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꼭 저희가 말씀드리는 목표가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제는 고려신용 정보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기대 수익률에 우리가 지금 목표가를 정한다고 해서 그 목표가까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 대비했을 때, 지금 보면은 시장이 그냥 되게 단순하거든요. 많이 오르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또 그동안에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는 또 차익 실현하셔서 살 때 다시 사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꼭 이게 내가 팔았는데 또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놔두셔도 됩니다. 왜냐면 또 다른 조정받고 있는 종목 쪽으로 또 이런 시장의 수급이 오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참 저도 이제 연간 기준으로, 분기 기준으로 좀 장기 투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좀 체력을 유지하면서 좀 살아남아야 되는 장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일부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권해드리고요. 나머지는 좀, 왜냐하면 이제 풍력이나 신재생에너지 쪽이 지금 워낙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일부는 또 가져가시는 것도 이제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IG 넥슨도 말씀하셨는데, 뭐 방산주들은 최근에 뭐 급등하면서 날아간 거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는데, 잠깐 근데 지금 레벨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해요. 방산주는요. 그래도 역시나 저는 이 방산주는 좀 더 가져가셔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떤 K 방산의 리레이팅, 왜냐하면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산주 중에서, 그러니까 순수 방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하는 방산주들은 우주항공 분야가 껴있기 때문에 뭐 20배에서 30배 정도,
지난주에는 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죠. 예.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졌는데 근데 순수 방산으로 봤을 때는 LIG 넥슨은 PER 10배 정도 어떻게 보면 또 이 지금 이런 신냉전 체제 하에 성장주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0배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도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이기 때문에 LIG 넥슨은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설정 목표가까지 한 10만 원 이상까지는 저는 좀 일단 홀딩하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 관심 있으실 오늘 주목할 만한 히든 밸류 종목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죠. 네, 액세스 바이오입니다. 액세스 바이오. 네. 진단 키트 쪽이 치여 있죠. 예. 진단 키트 쪽이 100%인데요. 예, 100%입니까? 예. 너무 쌉니다. 그냥 네. 너무 싸다라고 뿐이 일단 가장 기본적인 틀을 잡고 그러니까 과연 아무리 진단 키트라고 해도 이 정도까지 싸게 이렇게 싸게 인정받아야 되는가 하는 거? 왜냐하면 진단 키트 우리가 이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진단 키트에 대한 어떤 시장의 그 관심은 그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코로나 끝나면 진단 키트 업체는 끝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코로나 끝인 상태가 지금 아니라는 거죠.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싸다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전체 연간 매출이 한 5천억 정도였고요. 1분기 매출이 8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연간 기준으로 매출액이 5천억에 영업이익이 2,600억이었는데 올해는 1분기 만에 8천억에 3,800억이 영업이익이 들어왔죠. 연간이 아니고 네, 그냥 분기입니다. 분기. 1분기에. 물론 네. 이 2분기는 되게 전반적인 어떤 글로벌리 상황이 2분기는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으로 간다는 그런 약간 기대감도 있고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신규 확진자 10만 명 이미 넘어갔고요. 미국도 지금 계속 확진세 증가하고 있고 아마 연말쯤에는 뭐 일일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을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자가진단 키트는 미국에 이제 법인이 있고요. 미국에서 다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빅3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예상되는 전체적인 물론 이제 2분기 실적 나오고 3분기, 4분기 이제 3분기는 이제 또 다시 진단 키트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4분기에 만약에 아까 뉴스에 나온 그런 미국에도 확진자가 뭐 일일 확진자가 뭐 한 100만 명 가까이 육박한다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올해 아마 보수적으로 영업이익은 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를 예상하고요. 왜냐면 지금 분명한 건 3분기부터 또 좋아지고 있는 건 맞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시가총액이 한 6,6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영업이익은 그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PER 한 1배 정도 되는 그래서 뭐 피어 그룹으로는 SD 바이오센서나 시젠이 있는데 네. 한 5배 정도 됩니다. 5배에서 6배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의 피어 그룹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근방까지는 가야 된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액세스바이오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액이 한 7천억 정도가 됩니다. 예, 근데 달러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때 한 7천억 정도를 봤는데 지금 1분기에 그 환율이 한 1,200원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1,300원이면 또 환차 이익이 또 들어올 수밖에 없고 모든 결제가 달러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달러 강세인 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기본 정상적으로 파는 가격보다 더 이제 비싸게 이제는 달러 환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PER 1배 지금 연말까지 보유하는 예상 보유 현금액은 한 1조 정도가 넘어갑니다. 달러 기준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6,500억이나 6,600억이라는 이 수준이 과연 뭐 이해가 되는 수준인가 하는 왜냐면 너무 싸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물론 또 코로나가 끝나면 이 진단키트 업체 네. 끝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백신 거의 더 이상 안 맞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치명률이라든지 사망률이 낮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생활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 지금 10만 명 넘어가고 12만 명 육박을 해도 뭐 크게 뉴스 플로에 나오지도 않고 뭐 피서지나 휴가 가실 분들 다 가시죠. 근데 이런 기조다 보니까 진단키트 자체는 결론적으로는 내가 걸린 이 증세, 감기 증세가 예.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진단 키트를 쓸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진단 키트 업체들은 어떤 뭐 코로나가 확산돼서 잠깐 돈 벌고 많은 그런 회사가 아니라 그냥 소비재로 그냥 보고 있습니다. 소비재로. 그게 이제 새로운 성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왜 개업하면 이렇게 화분 주시면서 옆에 꽃에다가
돈 세다 잠드세요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진단키트 업체는 돈을 정말 막 그 엄청나게 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 SD 바이오센서가 이제 미국의 바이오업체 산 거잖아요. 그런 식인데, 그러니까 밸류는 굉장히 싼데 진단키트 하나에만 오른돼 있는 거는 상당히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 아닌가요? 캐시카우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현금 흐름이 너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SD 바이오센서가 2조를 들여서 미국의 진단키트 업체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마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겠죠. 아마 나중에는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밸류를 인정받아서 프리미엄을 분명히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럼 엑세스 바이오센서라든지 랩조노믹스라든지 휴마시스라든지 이렇게 몇천억씩 현금 쌓아놓고 있는 회사들의 어떤 최근에 뉴스프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M&A라든지 지분 투자 같은 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돈을 지금 돈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엑세스바이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될 거라고 좀 예상하고 있고, 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 밸류를 제가치 이 정도까지 밸류가 가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PER이 1배에 준하는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지주회사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본업을 가지고 그렇죠. 네. 그 정도까지 지금 PER이 가는 밸류로 가고 또 거기에 현금까지 그 정도까지 이상 시가총액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예상으로는 아마 국내 확진자 수가 다시 한 30만 명 어떻게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피서치가 이 휴가철이 끝나면 더 급증할 거로 예상하거든요. 그럼 또 주가들은 한번 또 그때 반응을 한번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간 없지만 엑세스 바이오에 대해서는 중요한 거를 좀 여쭤볼게요. 이게 주주와 관련된 변화가 좀 있습니까? 주주 외국계 지분이 좀 있는 것도 같고. 네, 지금 팜젠 바이오에서 이제 대주주가 있고요. 네. 이제 그 창업주자 대표이사님은 지금 미국에서 이제 같이 거기에 계시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분이 굉장히 낮죠, 여기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지분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건 그냥 내피셜이지만 진짜 이 회사가 누군가 인수하면 이게 정말 엄청난 이 회사를 네.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그게 메인은 아니지만. 네, 맞습니다. 가격 수준 마지막으로 짧게 좀. 그래서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전고점 정도까지는 충분히 그렇게 해도 너무 싼 주식이긴 하지만 일단 전고점 정도까지 22,000원 정도까지는 휴가철 8월, 9월 중에는 충분히 그런 흐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손절가는 17,000원 정도면은 사실은 이 진단키트 업체들이 조종장에서 또 강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장이 좀 쉬어갈 때는 또 이쪽으로 또 수급이 한번 오지 않겠는가 저도 좀 이렇게 좀 한번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예, 시황 해설자들 오늘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시황과 또 투자 아이디어 살펴봤고요.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종목은 진단키트 업체 엑세스바이오였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